3교시 보시면은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보니까요. 뭐 가장 기초적인 문제 나왔네요. 동력 설비에서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전원 공급, 전동기, 부하 상용 측면에서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예요. 대부분 뭐 쓰냐? 동력 설비에 쓰면은 전동기는 고효율, 전동기 TR은 고효율 TR, 전등은 고효율 LED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에너지 전략의 결론은 뭐냐면요. 즉 실무적인 관점으로 가장 합리적인 에너지 전략이 뭐냐면은 에너지 전략 계획서라고 있어요. 이게 뭐죠? 건축물을 지을 때 이 에너지 전략 계획서의 대상이 되면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을 해야만이 착공이 되고 준공이 돼요. 이게 뭐야? 책에 있는 내용은 다 뭐 이상학적인 걸 쓸 수 있지만은 얘는 현실적인 거예요. 적용을 해야만 돼요. 점수가 안 나오면 막 설비에서 부탁해요. 전개서 권장사항으로 점수 좀 내달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전략 계획서를 꼭 반영하세요. 에너지 전략 계획서 제가 보시면은 의무사항과 권장사항 적어놨어요. 이건 반드시 좀 많이 나왔잖아.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발췌해서 풀면 충분히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35페이지 보시면 동력 설비 에너지 전략에서 운전관리, 운전 효율 향상, 에너지 전략 제어, 시퀀스 제어, 대수 제어, 그 다음에 승강기 운전 제어까지 이 부하 측면에서 같이 좀 정리해놨으면 더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3교시 2번 문제 콘덴서 풀어놓긴 풀어놨는데 상당히 애매모호해서 열심히들 지금 한 두세 번 싸움 붙여놨어요. 자기께 맞대. 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걸 풀면은 3년간 재수가 없을 거예요. 진짜? 풀이 좀 보시면은 또 풀만은 해요. 근데 이게 처음 잡는 문제인데 25분 동안 풀 수가 있냐는 거지.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풀이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병률운전이에요. 뭐 병률운전은 뭐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다들 기본적으로 정리했고 꾸준하게 지금 한 두세 번 건너도 한 번씩 계속 출제는 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제 이걸 놓고 이제 되나 안 되나 써야 되니까 솔직히 쉬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래서 병률운전 불가능한 이유 보면은 1, 2차 극성일 때, 그 다음에 각변이와 상해전 이 포인트로 좀 푸셨으면 되는데 25점짜리라서 좀 쓰기가 애매모호했을 것 같아요. 네. 자, 3교시 4번 문제예요. 고조파 문제도 마찬가지로 변압기와 회전기에 미치는 영향인데 10점짜리 같으면 한번 해볼 만하는데 25점짜리 가니까 조금 버거워하지 않았을까 하고 한번 고민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전동기가 아니에요. 회전기예요. 뭘로 풀면 돼요? 발전기로 풀면 돼. 그쵸? 좀 아쉽죠? 네. 자, 그 다음에 3교시 5번 문제 보면요. 감리원 배치 기준이에요. 배치 기준. 정말 실무에서 감리원 배치 기준을 가지고 감리 입찰도 보고 관리도 하신 분들은 정말 잘 풀었을 것 같아요. 잘 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시험 문제로 좀 별도로 정리하기에는 좀 내용 파악이 좀 어렵죠. 그래서 감리원 배치 기준 이거 풀으신 분들은 아마 실무에서 하시는 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자, 그 다음에 4교시 1번 보자. 제가 이 문제 계속 출제해 보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공식이 문제, 공식. 이건 공식 쓰는 문제 아니에요. 개념을 설명해야 돼요. 어떤 분 공부 정말 오래 하신 분인데 공식 쓰다가 뭐 시간 다 보내더라고요. 또 팩터들 얼마나 많아요.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요. 비상발전기 용량을 산정하는데 개념을 좀 설명해 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개념이요. 왜요? 여러분, 비상발전기 용량은 그냥 우리가 비상부하 리스트를 쭉 뽑아봤더니 비상부하 합계가 다 모았더니 1000kW예요. 합계를 구했더니 비상전등, 비상콘센트, 뭐 알령 주심방, 제연팬 뭐 다 했더니 발전기 용량은요. 여기서 이제 몇 배가 되냐라는 거예요.
아니 비상부하 합계가 1000km 같으면은 딱 1000km짜리 쓰면 되잖아요. 발전기. 괜찮지. 어차피 100% 물고 도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기동을 안 해요. 기동이 문제, 기동. 왜 기동을 안 할까요? 너무 부하가 많이 몰려 있으니까 처음부터 얘를 물고 기동을 못 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발전기는요. 거의 90% 운전에서도 이 1000km의 90%의 운전에서 운전이 가능해요. 부하까지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전동기 기동할 때 우리가 뭐 직입기동 같으면은 몇 배, 뭐 6배, 7배의 전류가 필요하듯이 얘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피지법, 피지 방식 참 잘 썼어요. 피지법 아니에요. 어떤 분이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뭐라고요? 어느 나라 법이냐고. 이 법 아니에요. 피지법 보시면은 피지 1, 2, 3, 4 있는데요. 이 중에 어떤 거요? 제일 큰 놈 선정하면 돼요. 보통 보시면은 이 PG2가 뭐냐면 최고의 최대 용량의 전동기가 초기에 기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기가 돌 때 발전기가 기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전동기가 전기를 쫙쫙 끌어당기니까 발전기가 기동을 못하는 거죠. 이런 상태. 그래서 이 전동기에 따라서 발전기가 돌 수 있냐 없냐는 상황을 본 게 PG법이다. 또 PG2가 클 경우가 많고요. 전동기가 없다라면 이게 크겠죠. PG4는 뭐예요? 고주파죠. 여러분 계획 단계에서 고주파가 몇 프로나 함유될까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점쟁이도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기계를 다 선정해놓고 설치해놓고 품질기 달아보면 나오겠죠. 만약에 LED를 싹 어디 뭐 저쪽 막 중국산도 요즘 좋은데 중국산을 썼다. 좀 떨어지겠죠. 독일산의 일제산 썼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고주파 함유율이 적겠죠. 그래서 얘는 점쟁이가 아니고서야 고주파 함유율은 모른다라고 보시고요. RG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RG는요 개수의 개수. 개수가 뭐냐면은 PG 1, 2, 3는 발전 용량이 바로바로 나와요. 얘는 어떻게 해요? 부하 출력 합계를 구하고 나서요. 여기다가 뭐예요? 이 개수를 곱해줘야 돼요. 개수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개수가 차이가 커버리면은, 그러니까 개수라는 것은 1 전후 0. 몇몇 될 수도 있고 1, 2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뭐 3이 나왔다. 그러면 너무 커지잖아요. 그래서 RG법이라는 건요. 저거 정리해놨어요. 얼마요? 두 번째 RG법 보시면 두 번째 발전기 출력 개수를 1.47부터 얼마야? 2.2까지 이 범위 내에서 써라라는 걸 가만히 보면은 뭐냐? 부하 출력 합계, 즉 1000kg가 나왔다라고 보면요. 이 1000kg의 보통 몇 배야? 최대 2.2배 정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최대. 최소는요. 1.47 빼고 1.47, 즉 1.5배 정도. 그래서 최대 2.1에 최소 1.5배 정도. 이 범위에서 발전기 용량이 선정된다는 거예요. 이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뭐라고요? 전동기예요. 전동기가 전기를 쫙쫙 당겼으니까 발전기가 버겁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질문했어요. 난리 났다 현장에서. 왜요? 물어봤더니 발전기가 1000kg짜리인데요. 기동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뭐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난리 쌈 나왔어요. 물어봤어요. 전동기 소방 주펌프가 제일 크잖아요. 몇 킬로 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200kg짜리래요. 몇 대 있어요? 물어봤더니 200kg짜리 2대를 가지고 직입기동한다. 어딘데요? 물어봤더니 높은 고층 같은데 정말 가능해요. 병렬 운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400kg 전동기를 물고 이게 못 돌아요? 이게 전동기고요. 이게 발전기고요. 못 돌까요? 못 돌아요. 여러분 절대 발전기 계획 잡을 때는요. 이거 계산식 생략하세요. 이 계산식은 뭐냐면은 소방관들 알아볼 수 있게 계산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메이커에 가시면요. 커메스나 카터필러 이런 메이커에 가시면은 시뮬레이션이 있어요. 실제로 부하를 넣어서 발전기 기동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꼭 적용해 보시고요. 요즘 비상발전기 디젤 발전기보다 좋은 거 있잖아요. 어떤 거요? 터빈형이요. 제 터빈형. 즉 무슨 말하면은 디젤 발전기는 초기에 기동이 잘 안 돼. 터빈형 막 100% 부하에 놓고 팍 기동해 버리니까 요즘 이거 쓴 데도 많아요. 자 아무튼
이때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주 간단해요. 여기다가 뭐 설치하면 돼요? 전동기 하나에다가 타임 하나 달아주세요 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발전기가 기동하고 나서 한 10초 정도 있다가 얘를 투여하면 분명히 잘 돌아가겠죠.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전기는 기동이 문제다. 얘도 PGO 기동 전동기가 최후의 기동 제일 큰 놈이 후의 기동하냐 처음 기동하냐 기동 RG4도 마찬가지로 다 전동기 팩터예요. PG1과 RG1은요 그냥 다 합쳤을 때의 팩터고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고 너무 공식에 매달리지 말아라는 거 염두 좀 해두시고요. 자, 4교시 2번 볼게요. 일단 출제자 의도를 한번 볼게요. 1000병상, 1000베드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형병원, 500베드 이상이면 대형병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상당히 커요. 1000베드 이상의 대형병원 조명 설계하시오라는 거죠. 조명 설계, 조명 계획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거 공식 꼭 기억하세요. NFU는 EAD 개수 구하는 거죠. 광속이 있어야 되고요. 광속을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조명 기구의 종류, 조명 램프의 종류 있어야 되고요. 얘는 조명률이죠. 반사율, 마감재. 얘는 뭐예요? 조도 결정해야 되고요. 얘는 감광 보상률이고요. 기억나시죠? 이거 하나에다가 조광륜 급은 신미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제발 이거 나오면 차례라도 좀 바꿔줘. 좋은 조명의 조건. 차례 좀 바꿔주세요. 여기서 아이템을 하나씩 골라서 병원에 맞게 길이까지 맞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요. 하나 아이템씩 잡아서 본인이 병원이 생각할 때 병원은 뭐가 중요한지를 보세요. 병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가 병실이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수술실이죠. 이 두 가지만 잡고 나머지는 대충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실과 수술 조명을 어떻게 계획할 건지. 병실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누워있지. 그 다음에 조명이 어떻게 해요? 주 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쉴 때 야간에는 간호사가 와서 급할 때는 그 부분만 켜서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눈부심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심령에 안정감을 줘야 되겠죠. 밤에도 간호사를 돌아다니잖아요. 이런 것들 관점으로 쓰면 될 것 같고요. 수술실은 어떻게 해요? 직사죠. 그러면 무용등 같은 거. 그 다음에 조도 룩스는 뭐 2000룩스 이상의 무용등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10,000룩스 이상이에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밝은 걸 설치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건 뭐 이 개념만 정리하시고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관점을 보시고요. 두 가지의 관점을 보셔가지고 어떤 조명 설계가 나오든 어떤 건축물이 나오든 어떤 대상이 나오든 공원이 나오든 다리가 나오든 초고층이 나오든 경기장이 나오든 실내 경기장이 나오든 어떤 학교가 나오든 다 맞춰서 한번 구라빨 한번 해보세요. 구라빨. 기술사의 합격 비결은 뭐라고요? 구라빨. 근데 점수 나와야 안 나와요? 잘 안 나오지.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예. 자, 그 다음에 비율차동 계정기예요. 여러분 이 문제하고 어떤 문제 정리하라고 했죠? 그쵸, 정정하는 거. 꼭 정정하는 것까지 같이 좀 꼭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자, 전력 케이블의 화재 원인과 대책. 이건 못 쓰면 인간도 아니라 사람이죠. 그래서 이 문제 한번 보시고요. 내 같으면 조금 이제 실무적으로 좀 보시는데 여러분이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설 케이블이라고 해요. 기설 케이블. 그 다음에 신설 케이블이야. 이 두 가지 관점 한번 봐주세요. 기설 케이블은 뭐예요? 이미 케이블이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화재를 대책하는 거, 원인과 대책하는 거. 신설 케이블은 뭐예요? 신설할 때 어떻게 케이블 설치할 건가? 이 같으면 뭐 하면 돼요? 그냥 FR8을 쓰든 FR3 쓰든 우리 뭐 FR15에 케이블 줄이 쓰고 있잖아요. 이런 관점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케이블은 조금 보시다 보면 어려운 내용이 있어요. 연소 방화 도료라는 게 나와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지하 공동구를 보시면은 지하 공동구를 쭉 가다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케이블들이 포설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화재가 한번 나면은 이 구간이 만약에 30km다. 화재 나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중간에 튼튼한 방화벽으로 막아요. 어떤 분이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공동구에 했을 때는 이런 케이블 쓴다.
특고합 케이블 나오지도 않고요. 엄청 비싸요. 자, 여기 이렇게 전선이 지나가면요. 어떻게 해요? 메꾸리 해야지, 메꾸리. 얘를 뭐라고 해요? 방학 후에 파이어송을 메꾸고요. 문제는 덕트가 지나가잖아요. 수도배관이 지나간다면은 수도배관은 타요, 안 타요? 이쪽 화재 났을 때 이쪽으로 확대돼야 안 돼요? 안 돼. 안 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파이어스톤만 해놓으면 대놓지만은 전선은요. 그치, 타고 넘어가요, 전선이요. 여러분, 케이블 외피가 잘 안 탈 뿐이에요. 한번 불 붙으면 잘 타요. 더욱 중요한 건 탈 때 연기가 고소와요. 고소와. 이게 아니라 훅 가요. 엄청난 유독물질이 많이 나와요. 즉 발화점, 온도 붙는 점이 좀 높을 뿐이지 타면 많이 타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바르냐? 이 케이블이 이 길이가 쭉 있으면요. 이쪽에서 뭐 통신선 뭐 20m, 전선 10m, 이 10m에서 20m 정도를 뭘 바르냐면요. 여기다가 연소 방지 도료를 발라요. 왜 바를까요? 그쵸? 여기 화재가 이 전선을 타고 이쪽으로 확대하지 말라라는 게 연소 방지 도료예요. 어떤 분이 심각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수도배관 같으면 어때요? 그치? 메꾸리만 하면 되지. 만약에 지하 공동구에 덕트는 있을 일이 없지만 덕트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FD라서 방화 댐퍼 딱 닫히는 걸 설치해야 되겠죠. 이것만 좀 조심하시고요. 케이블 화재 원인 뭐 쓰면 돼요? 과전류, 단락, 칠하, 조금 더 가면 뭐 트래킹 같은 거, 뭐 가나 이런 거 좀 써주면 되겠죠. 예. 자, 그다음에 뱀스예요. 뱀스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죠. 그래서 개념, 필요성, 공공기관, 의무화. 개념과 필요성은 다 정리했을 것 같아요. 공부 좀 하신 분들. 예. 근데 이제 의무화와 설치 확인 이게 좀 문제였죠. 그래서 뱀스라는 것도 옛날에 EMS라고 많이 있었어요. 이제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발전소는 보조의 이제 포화 상태니까 수요자를 계속 어떤 규정, 제도, 지원을 통해서 에너지를 관리하자라는 게 요즘 추세예요. 네. 자, 그다음에 SPD예요. 다들 많이 정리해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뭐 그 형식까지 실험까지 정리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제가 IC 좀 들어가가지고 원문 있는 것까지 KSC IC 60364 들어가가지고 원문 있는 내용 좀 발주해서 넣어놨어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어때요? 시험 보고 나면은 다 알 것 같아요. 시험 막상 시험 볼 때는요. 어렵지. 그래서 여러분 길성부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사람만이 제일 큰 결과 있겠죠. 근데 힘든 게 뭐냐면은 그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수험생들 다 보면은 절대 자기는 포기 안 했다고 해요. 왜요? 잠깐 쉰다고 해요. 그리고요. 다 퇴직해서 오더라고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제가 좀 느끼는 건데 너무 빡세게 처음부터 빡세게 너무 힘들게 뭐 주변 정리하고 술 끊고 담배 끊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가볍게 시작하세요. 가볍게는 뭐냐면 책 보는 거 먼저 한번 시작해 보시고 그다음에 공부가 쭉 꾸준히 가다가 이제 어느 때 필이 좀 딱 와요. 어느 때 오냐면은 저놈도 붙네 할 때, 저 사람도 붙네 할 때.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 좀 보지 마세요. 평균 합격이라면요 분명히 빨리 합격한 사람이 있어요. 3% 이내, 뭐 10%만 잡을까요? 10%. 그러면 엄청 늦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평균감 보세요. 이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강의를 해버리면요, 강의 지도를 해버리면요, 어마어마해요. 기사부터 기초 쌓고 그래요. 다 포기해.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평균감 보세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게 질문이 뭐냐면은 합격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걸 물어봐요. 그럼 나는 꼭 물어보고 싶어. 뭐라고요? 당신의 IQ, EQ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쵸? 합격 기간은요.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은 좀 빨리 붙는데 보통 3년 전후가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건축전기 조금 어렵죠. 건축전기가 다른 종목보다 좀 선수층이 좀 많아요. 선수층. 이 선수층. 그 다음에 또 뭐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제가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합격 여부를 제일 많이 물어봐요. 결론적으로요. 저는 IMF 때 시작했는데요. 수험생이 100명 들었어요. 100명이 수업을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6개월 만에 하니까 30명이 남더라고요. 60명. 6개월 지나니까요. 그 다음에 또요. 6개월 지나니까요. 8명 남더라고요. 이 8명 어떻게 됐을까요? 다 합격했어요. 단지 기간 차이는 있었어요. 제일 빨리 붙으신 분이 2년 만에 붙었어요. 이분은 직업이 공부였어요. 늦게 보신 분은 한 4년 정도는 갔어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고등학교를 검정고시 나왔어요. 형 이거 어떻게 해라고 물어보면 그냥 외워. 형 이거 어떻게 풀어? 버려. 이분도 다 합격했어요. 요즘 잘 나가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기까지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 방법 찾지 마시고요. 공부 방법은 시간이 지나면 다 깨달아요. 그 다음에 지름길 있어요 없어요? 지름길 없어. 다들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라고 고민하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 개성마다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이 아니라 뭘 찾냐면요. 멘탈 관리예요. 내가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1년 차만 넘으면 대부분 포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멘탈 관리, 학교 갈 때까지 멘탈을 어떻게 할까라는 것은 가장 좋은 건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세요. 울타리요. 울타리는 뭐냐면은 여러분 멘토는 만들지 마세요. 이 멘토도 나름이에요. 이멘토들 진짜 문제 이멘토들. 진짜 이멘토들. 어떤 분 자기 상관이 붙었는데 10년 만에 붙었대요. 뭐라고 하냐면은 너 공부하려면은 기능사부터 기초부터 알아. 기능사하고 기사하고 다 어떻게 해요? 그거 알아듣나 이해하려니. 다 포기해버렸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멘토는 가급적 고민하세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은 건 뭐냐면은 주변에 좋은 스터디가 있든지 아니면 학원이 있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같이 어울려서 좀 갈 수 있는 울타리를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끊임없는 멘탈.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내가 쉬어도 진도는 나가고 같이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원도 가까운 학원도 좋고요. 여러 가지 좋습니다. 자, 이상 113회 건축전기 설비 기술사 문제풀이를 마칠까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황모였습니다.